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균형의 이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골라보라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공급은 불변이다. 자, 여기 문장처럼 어느 쪽이 불변이다, 일정하다, 고정이다 이런 말 나왔다면 그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이 불변한 말은 수요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럴 때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인기가 짱이에요. 그럼 인기가 높으면 그 인기 높은 물건 가격은 오를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 늘어나겠죠. 그러므로 1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2번 이제 수요가 불변입니다. 그럼 수요 보는 거 아니고 공급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이니까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양은 줄어듭니다. 물건 값이 올라간다고 나와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볼게요. 역시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수요만 보시면 돼. 근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인기가 떨어졌다. 그럼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 4번 수요 불변이에요. 수요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공급이 늘어요. 그럼 우리말로 물건이 흔해요. 그럼 흔한 물건 가격은 내려가고 흔하니까 거래되는 양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5번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연립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때 항상 문제 해석할 때요. 뭐뭐라는 경우 쉼표 있죠. 쉼표 왜 붙였을까? 숨 쉬라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연립주택은 물건의 수요가 변하게 된 원인은 그 물건 값이 아니라 금리의 변동 때문 맞죠. 그러면 그 물건 값 아닌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의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변화할 때는 양자를 뺀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수요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 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인기가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거래되는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 경기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맞아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주거용 대신에 상공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라고 함으로써 틀렸던 문제도 있어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상향 국면은 일반 경우로 따지면 호황입니다. 호황이다 보니까 이 상향 국면의 가장 높은 점을 정점, 불황의 가장 낮은 점을 저점 그러는데 정점과 저점의 높이차, 격차를 경기 변동의 진폭이라 한다. 맞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일반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커요. 진폭이 크다는 건 정점과 저점의 격차가 더욱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3번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 중 상향 국면에서 출발하여 다시 상향 국면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차를 경기 변동의 주기라 한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하향에서 출발해서 하향이 다시 나올 때까지도 죽이고 상향에서 출발해서 상향 나올 때까지 죽이고 회복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회복이 나올 때까지 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국면에서 새로운 또 다른 국면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진폭은 크고 주기는 길다. 맞죠? 그럼 5번 상향 국면은 일반 경기로 따지면 호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에 따라서 매수자 중심, 이게 틀렸군요. 여러분 우리 뭐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파는 쪽이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지며 매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된다고 해야 되는데 매수자 그랬잖아요. 매도인데 매수, 한 글자 차이 때문에 역시 의미가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학습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